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자, 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전북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 영상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2분을 초청했는데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후보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남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전 총장 이남호입니다. 자, 다음은 천호성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북 교육감 후보 천호성입니다. 자,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 그리고 2차례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 모니터를 참고해서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고 인신공격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남호 후보 1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북교육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혁신 경영이냐 아니면 교실 안에 닫힌 낡은 현장이냐, 또 학력 신장이냐, 캐캐 묵은 이념 타령이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전북교육 총체적 위기입니다. 학력도 인성도 너무 심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초보 선장이 거함 전북교육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전북연구원장으로서 큰일 해봤습니다.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검증받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장 이남호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천호성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초, 중고등학교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유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육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조직을 리딩해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저 천호성이요, 교사 15년, 그리고 수업연구 교수 20년, 그리고 수백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후보, 천호성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이번에는 전북교육을 낸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임기 내 이행 로드맵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호성 후보께 2분 드립니다. 네, 저는 일관되게 전북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 공약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 그리고 두 번째가 맞춤형 진학 진로교육입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는 공교육에서 이 삶의 기초가 되는 학력,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학력은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길러줘야 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공교육에서 이걸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생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 공교육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진학 진로 교육인데요. 학교는 계속 학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진학 진로 교육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학 진로 교육원에서 완전히 모든 학교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진학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랄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를 선택하는, 그래서 전북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남호 후보에게 마찬가지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원하는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학력신장 3.0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초, 중, 고가 따로 국밥입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북 교육가정평가원을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또 학력신장 3.0에서는 이음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유초, 중고 간의 이음도 중요하고 대학과의 이음, 지자체와의 이음, 기업과의 이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험교육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현장 실습, 소풍,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담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교회학습지원센터 또 학교시설 관리단 만들어서 선생님들은 오로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와서 명품 고등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어디에 살든 누구든 서울과 똑같은 교육의 질 받을 수 있도록 상상고등학교 같은 명품 고등학교 10개 만들겠습니다. 전북형 영유아 통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돌봄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겠습니다. 예산 없어서 교육 못 펼치는 전북교육청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앞서 말씀하신 정책과 공약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7분을 드리는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남호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립니다. 예, 우리 천호성 후보님께서 농촌 유학 문제 오고 교육 이민 공약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전북의 농촌 유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3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고교 진학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이것을 3,000명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총 임기 내에 3,000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혹시 소요되는 예산 계산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입니까?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1인당 우리 교육청에서 내야 되는 돈이 30만 원. 그리고 총 예산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총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자르지 됐습니다. 마시고
제가 예산을 드렸으니까요. 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시간 보장된 시간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총 3,000명을 할 경우에 1인당 전체 총 예산이 25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 부산에 있는 아이들, 대구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맛보기 시키고 1년, 2년 되면 다시 떠나는 그런 일에 왜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됩니까? 저는 이 예산,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외 연수 10,000명인데 2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유학 대신 전주, 군산, 익산 도시의 아이들이 도내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안방 유학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 주십니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네, 질문입니다. 네. 또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육 이민과 함께 포함해서. 지난번에 지금 17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비자가 발급된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유학에 대해서 아까 예산만 주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줬던 후보님, 돈의 몇 배를 더 씁니다. 후보님, 비자 먹어야죠. 17명이 몇 명인가를 살아야죠. 이야기하세요. 그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자님. 유학에 얼마를 들어가야 된다. 뭐 이거 30초 정도 하나밖에 답변을 모르는 좀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자, 비자 17명 신청했는데 저는 비자 발급 거부되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재주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아닌데 교육 이민이며 유학생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정말 믿지 시켜보십시오.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유학생 1명을 유치하려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묻는 말에 말씀을 하세요. 도민들한테 아니, 대답하는 아니. 겁니다. 이놈한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자르기 식으로 네, 모르시는군요. 토론하고 6,300만 원 정도 품격 들어갑니다. 있는 토론을 자, 하고 싶습니다. 100명 하면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63억이 들어갑니다. 농촌 유학생 255억, 해외 유학생 유치 65억. 저는 이런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해외 연수 늘리고 국제교류학교 100개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국제교류학교 200개로 늘리는 데 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왜 도민의 헬스를 산토끼 왔다가 그냥 갈 산토끼한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상대 답변 후보에게 드릴까요? 충분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주시기 예, 바랍니다.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예. 드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자, 제가 그다음에 아까 답변 명품 시간. 고등학교 500억 국비 유학에서 500억씩 총 10개 5천억 유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 경비로 이런 예산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방 소멸 지금 막고자 하는 그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 과연 지방의 청년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농촌 유학 얘기하시고 교육 이민 얘기했는데 그건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 누구 청년들 붙잡아 주는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유학으로 여기에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주면 여기서 먹지요. 여기서 자지요. 여기서 생활하죠.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 자, 중에 일부는 예, 여기가 충분한-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 정주할 수도 있습니다. 정주하는 분 거의 네?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예산 돈에 그렇게 해야죠. 우리 돈의 학생들한테 줘도 돈에서 쓰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하나하나 저는 막 일분 돈을 얼마씩 남았습니다. 지방 주는데. 소멸을 막는 방법은 이런 퍼주기식 잠깐 왔다가 떠내기처럼 왔다가 돌아갈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완주의 화산중학교, 고창의 영선중학교, 남원의 용북중학교처럼
정말 그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보따리를 싸서 부모들이 함께 찾아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산고등학교 10개 만들기입니다. 화산중학교 졸업하고 갈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전부 다 다시 또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봐야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산고등학교 같은 명품 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복제가 아닙니다. 각 분야의 특성화된 학교 10개를 지역에 맞는 1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거점으로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호성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창 같은 경우 약 100명이 농촌 유학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500명이라도 오면 받겠다고 합니다. 순창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순창의 미래를 위해서 다 받겠다고 하고 그랬고요. 제가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3,000명이 아니라 또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제가 해외 유학생이랄지 그다음에 교육 이민이랄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되는 어떤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남호 후보님께서 요즘은 프랑카드를 바꾸면서 준비된 교육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혹시 언제부터 교육감 준비를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네. 준비했습니다. 아, 원래 꿈이 교육감이셨습니까? 저처럼 예. 시골 정말 tum의 산골에서 자란 이남호가 네.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네, 것은 잠깐만요. 제가 저는 언제부터냐고 교육의 물어봤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라고 답하셨으니까요. 좋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모두가 준비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도 교사도 15년 하고 또 수업 연구하면서 현장도 많이 다녀서 현장 교육 전문가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교육감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런 교육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옛날에 토론할 때는 지난 교육감의 문제가 사법적 문제가 있을 때부터 그 교육감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응답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글쎄 준비된 교육감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 정책이 상산고 10개 만들기예요. 상산고 10개 만들기. 혹시 10개 중에 전주에는 몇 개 만드실 겁니까? 상산고와 같은 수준의 학교 10개입니다. 네, 전주에는 몇 개나 만드실 겁니까? 상산고와 같은 수준의 학교 10개. 네, 거기 그리고 그것은 수능만을 목표로 둔 대학이 아니 전주에다 몇 개 만드실 거예요? 전주에다 몇 개? 뭐 10개 적어도 중에? 뭐 한두 개는 만들어야 되겠죠. 한두 개는 만들 그냥 생각이시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군요. 그것은 이제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니까요. 네, 네. 아직 그냥 만들 그렇게 정책이라고 얘기만 하는 하시고 것은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산고 10개 만들기 정책은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신 줄 아십니까? 상산고 같은 학교는 여러분들 자립형 사립학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교육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상산고 같은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예산 다 본인들이 돈 내야 되고요. 또 그 돈도 일반 학교에 10배나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학교를 우리 익산의 남성고 그다음에 군산의 중앙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다 일반 고등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상산고 같은 학교 10개 만들어지면요. 그 학교의 아이들이 몰리겠죠. 우리 전북에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만 15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학교는 다 아주 몰살시킨다는 그런 아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질문 주세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냐면요.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너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교육에서는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개인의 어떤 소질을 개발하고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서 다니든 질문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도 있든
충분히 자신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답 드릴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교육에서 경쟁을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협력을 우선해야 됩니까?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네. 두 개 다 필요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상상고 10개가 지금 우리 천호성 후보님은 낡은 교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낡은 현장 전문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10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이재명 충분히. 대통령은 최근에 제가 각 지역에 왜 상상고 특성화고를 주도권이니까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권이니까 말씀드리세요. 교육감한테 권한 이양을 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주도권이니까 선발의 우선권의 특혜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일반 학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의 특권 교육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선발 과정에 지나친 경쟁이 심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아이들은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그 학교 들어가지도 못해요. 강제로 20%는 전북 아이들을 받아라 라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20%의 학교에 들어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 한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교육. 그래서 지역 차별을 느끼지 않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교육의 책무이고요. 사회자님. 그다음에 1분 지역화, 남았습니다.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공교육의 책무입니다. 마지막 그리고요, 꼭 제가 답변을 좀 살아가는 들으시기 힘을 바랍니다, 한번. 기르게 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질문 주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자, 30초 그리고 답변 스스로 시간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게 공교육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교육이 천 후보님 나아가야 될 규칙을 방향 좀 아닙니까? 지키십시오. 자, 상상고 10개와 같은 학교는 이미 이재명 정부도 교육감한테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한테 최근에 이양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각 후보자에게 이번에도 7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고 최소 30초 이상 꼭 답변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호성 후보에게 7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교육감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왜 교육감을 하시려고 합니까? 자, 교육이 저는 우리 지역에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은 이미 그때부터 많은 소양을 갖추고 만들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을 배우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교육감이 오늘 갑자기 잠깐만요.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충분히 이런 시간 뜻입니다. 드렸으니까 교육감의 자격 요건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일을 해본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베끼고 그런 사람이 과연 말하는 그 정책이 얼마나 공감을 불러낼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총장 시절 얘기를 하는데 저기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이남 후보의 대학 교수 시절에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어요. 이 총장 임용 때 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때 범죄 경력, 즉 음주운전 내용을 제출했나요? 그것은 당연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출했을 때
음주운전 하셨다고 제출했나요?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위조할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때 한 건을 제출했어요? 아니면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건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몇 건 그 제출했습니까? 제보는 본인이 확인하세요. 예. 저는 이미 네. 5월 4일 날 예. 저의 페이스북에 거기 건수가 없던데요? 뭐 건수를 제가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선 2건인데 이 도로교통법 위반 한 건은 음주운전인데 또 한 건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은요. 뺑소니도 있고 무면 운전도 있고 추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한 건은 뭡니까? 그것은 천 후보가 확인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요. 음주운전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25년여 전의 일이죠.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 정말 뭐랄까 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건 뭐 네.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렸고 네. 그 이후 25년 좋습니다. 동안 단 한 번도 네. 제가 재발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상습 표절하지 않았다. 예, 이 말씀을 됐습니다. 드립니다. 예. 음주운전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건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예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뭐 도덕성이니 정직성이니 얘기를 하면 참 누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좀 질문 드릴게요. 5월 15일 날 이번에 이남호 후보 캠프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어요. 이유는요, 이 이남호 후보의 캠프의 대변인이 그 기자를 매수한 사건입니다. 이 수사를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죠. 네. 이 사건은 현재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면요.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일파만파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압수수색은요. 이 광역선거에서 그것도 후보에 등록한 사람의 휴대폰을 지금 압수해간 상황이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관련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선거 끝난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요. 당선되더라도 이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십시오. 그것은 네. 수사 당국과 법원 쪽에서 판결할 문제인데 예측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 예측해서 내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잠깐만요. 점을 다시 한번 예측해서 말을 하는 게 분명하게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그 수사 자, 이거 보십시오. 수사 결과 천호성 후보의 잠깐만요. 22년도에 압수수색입니다. 천호성 후보 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제 토론인데요. 네, 선거 끝나고 저는요. 지난 2022년도입니다. 선거 중에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고 선거 이후에도 고소고발을 십수회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선거 끝난 후에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다 끝나고 저도 조사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해서 제 건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많은 고소고발 사건도 저는 하나의 문제도 없이 10원짜리 한 푼의 벌금도 없이 다 정리된 사건이고요.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답변 시간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좀 이해를 자, 해 주셔야 될 것 남았고요. 같습니다. 그 답변 시간을 조금 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그리고요. 공격을 했으니까. 그 대변인은 질문 드릴게요. 대변인은 후보의 입이고 얼굴입니다. 대변인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후보하고 상의해서 하고 대변인이 하는 말은 곧 후보가 하는 말인데 완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30분 대변인이 답변 돈을 시간 줬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자, 누가 봐도 대변인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어떻게 업무에 생각하십니까? 한해서 대변인이지 그분의 개인적 사생활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대변인 문제는 했으니까 괜찮다. 이나무와는 전혀 관련 없고 네. 순전히 대변인 개인의 관계이다. 그런 점에서 네. 초도 걱정하실 염려 좋습니다. 없으시다. 네, 이 대변인이 말씀 했기 때문에 드리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괜찮고.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남호 후보께 주도권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입만 여시면 지금 현장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 교사 경력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5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후보님께서 쓰신 저서를 봤더니 해리 고등학교에서 6년, 전주 여상에서 3년 반, 9년 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년 반은 어느 학교에 계셨었나요? 저는 현장 교사의 신분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현장 학교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수업 연구를 했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까지만 교사 대답하세요. 연금을 다 냈어요. 교사로서 연금도 다 냈습니다. 이런데 유학을 일본에서 유학한 5.5년을 어떻게 그거 허위 사실입니다. 5.5년 아니에요. 뭐- 바로 잡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네. 뭐 확인하셔갖고 얘기하지. 5.5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해리고등학교 6년, 전주 여상 3년 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계셨던 그 기간을 마치 고등학교 또는 학교에 계셨던 교사인 것처럼 이렇게 15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허위 이력 기재다. 허위 사실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고소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거 다 정리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전주 제열고등학교 학생 지도했냐, 수업했냐? 수업 안 했지 않습니까? 학생 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고요. 22년 선거에서 세계 수업학회 한국 대표이사라고 하는 허위 경력으로 선관위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벌금 벌금형? 70만 원의 선고유예. 이게 형을 맞죠? 선고받은 거 아니에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라고 예,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벌금 네. 70만 원의 선고유예. 예. 허위 경력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판단을 그렇지 받으셨습니다. 않고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답 드릴게요. 자, 제가 세계 질문을 또 충분히 드리니까 이렇게 수업연구학교의 하세요. 한국의 자, 대표적 지위를 갖는 이사였습니다. 한국의 잘못은 대표적 지위를 갖는 이사였기 때문에 주도권 토론 제가 시간, 경력에다가 이남호 후보 주도권 한국 토론 시간입니다. 대표 이사라고 썼던 주도권 것입니다. 토론입니다. 좀 약속을 지키시고 룰을 지키세요. 내로남불 자, 하시면 잘못은 안 되죠.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건 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면 상습입니다. 천호성 후보 표절 상습 표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책이 지난 22년 선거 때 출판 기념회를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전부 다 넘은 것을 베꼈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이거 지금 죽치는 것이 전부 다 넘의 것을 베껴가지고 뭘 했냐? 출판 책을 기념회를 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참고문은 출판 보시고 기념회를 하시고 참고문은 돈을 보시고 받고 그 돈을 그 가지고 앞부분에 서문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작물입니다. 그리고 후보는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후보라고 주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방해를 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시간도 주십시오. 자, 지난 22년에 대답하겠습니다. 그 사전 부분에 선거 얘기했으니까. 운동으로 우리 교수님 사무실 오고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혐의 없다 이렇게 받았어요. 충분히 자, 그런 답변 것처럼 아니,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다음 시간을 질문 주세요. 해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예. 저의 압수수색 건도 압수수색만으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 드리고요. 시간 주십시오. 뒤쪽에 뭔, 그러면 저 한꺼번에 질문 일부를 드릴게요. 쓰시도록 해드릴 자, 테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답변 아직.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비밀 텔레그램망 천사랑을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공익 제보자와 육성 녹취록을 보면
질문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질문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네. 이라는 천 후보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것인지 답변 말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뭘 그 남의 카톡방 뒤지고 텔레그램방 뒤지고 그럴 시간 있으시면 더 좋은 정책 만들고 내가 우리 전북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인물, 자, 시간 충분히 준비된 드렸고요. 그런 교육감이라면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셔야 변호사 비와 우리 도민들이 평가해 주지. 저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예. 카톡방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변호사비와 그걸 잡아가지고 벌금 범인들이 6,340만 어떻게 원을 보시겠습니까? 사업자 A 씨가 뭐 계속 대납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예. 그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새빨간 천호성 거짓말입니다. 후보가 만나서 또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고맙다라고 예. 들으시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안 답변 주니까요. 시간 마지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예. 주세요. 답변 일단- 시간을 주시라고요. 자, 사정하시고요. 예. 질문해 그에게 주십시오. 내가 매직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당선 무효행입니다. 이미 경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답변 시간 주세요. 신속한 주세요. 수사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 여러분, 천호성 후보가 당선되면 사전선거운동 혐의 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자, 이제 1분 변호사비 남았습니다. 대납권 자, 지금까지 드릴게요. 얘기하셨던 거에 대한 그리고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은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시간. 정말 자, 이제 문제가 답변 너무 시간을 많아. 좀 다 물을 주십시오. 수도 없습니다. 예. 같은 후보로서 이 후보님 답변 시간을 좀 정말 듣겠습니다. 창피하다. 전북의 창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 후보님 말씀을 좀 자, 해주시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님, 유성동 그 답변 시간 후보와 좀 주십시오. 드릴게요. 유성동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 정책국장 자리를 대안했던 육성 녹취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예. 여기에 아니, 이거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시간을 좀 보장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민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참 품격 있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 수사 중인 내용과 수사가 끝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시고.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대 교육감 정책 계승에 대한 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정책은 단절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어질 때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역대 전북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 중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무엇이고 또 반대로 시대에 맞춰 보완하거나 또 쇄신할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호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먼저 좀 제가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변호사비 대납권과 관련해서 어제 변호사 선임계를 좀 지우고 제출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또 겨우 그 세 사람이 받은 벌금이 총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그 240만 원의 벌금 받을 것이 뻔한 분들이 무엇 하려고 6,6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엇을 위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환 교육감님은 학생 인권이랄지 공공성 강화라는 의제를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균형적이지 못했다. 균형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오늘날 교권이 이렇게 붕괴되어지고 또 학력이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석 교육감은 기초학력 잘 챙기고 계셨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처 펼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서구석 교육감의 학력의 개념은 AI 시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학력신장 3.0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아이들 모두를 1등으로 만들고 상향 평준화시키는 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성 후보께도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참 걱정이 됩니다. 품격 있는 토론, 교육감 후보들이 품격 있는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마음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하게 어떤 분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제가 계승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점들입니다. 첫 번째가 청렴입니다. 목민과는 청렴이 무엇보다도 기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감 자신부터 아예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청렴이 무너지면 전북 교육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요, 혁신학교, 미래학교 이런 정책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학교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학교, 더 모험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의 과정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해주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안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업그레이드한, 미래학교를 업그레이드한 도전학교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예를 들면은 채용, 승진 이런 거에 있어서 한 번만에 비리가 발견이 되면 이거 완전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반드시 실행해서 청렴한 교육청, 깨끗한 교육청, 그러면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교육청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학령 인구 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도내 농어촌학교 폐교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호성 후보께 2분 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을 리딩하는 정치적 리더자뿐만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교육감도 참여하고 도지사도 참여하고 각 시, 군의 시장님,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가 농촌 유학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요 28개 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4개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소멸 위기에 맞는 작은 학교들 가만히 놔두면 다 없어지는데 통폐합은 정책도 아닙니다. 이걸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애들이 태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이랄지 이런 데서 우리 지역을 올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적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가운데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에 당연히 우리 전북에 있는 아이들은 일본으로 지원하고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농촌 유학생들, 그다음에 더 반경을 넓혀서 해외 유학에 가능한 아이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지역은 굉장히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다문화 사회 모범적인 그런 지역으로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아마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남호 후보께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87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매우 유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문 하나를 베꼈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습 표절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 해외 이민, 국제 이민, 외국인 유학생, 저는 답 아니라고 봅니다. 답은 우리 동네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화산중학교처럼 구름처럼 보따리를 싸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10개 만들기입니다. 대한민국 1등 명품 학교를 우리 전북 전역에 고루 다방면의 분야의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특성화고 설립 자격을 승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상고등학교 10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8,000명, 9,000명이 떠나는데 우리 지역에서 자녀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청년들이 자녀를 데리고 우리 전북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예정된 시간이 다 흐르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은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호성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거티브의 끝판왕,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쭉 1등만 해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4.5%의 격차, 이런 걸 보면서 상대가 네거티브 하는 거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 하는군요. 저는 품격 있는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거 교육감 선거입니다. 또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 그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요, 내일 사전 선거운동 합니다. 모레하고. 우리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은 좀 품위도 지키시고 여유도 갖고 좀 축제처럼 그렇게 선거운동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호성 지르는 교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남호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정말 연간 예산 5조 원의 거함, 직원 3만 2천 명, 학생 수 19만 명의 이 거함을 이끌 책임자는 누구인지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거함 아무 일도 해보지 않은 초보선장한테 맡기면 표류하고 자초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전북연구원장으로서 정말 큰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과 전북도의회 청문회의 인사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후보한테 주는 이 권한 사유화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전북교육의 내일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보여준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가 없습니다. 오롯이 후보자의 이름 석자를 보고 유권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가려내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교육감 선거 토론회를 끝으로 후보자 토론회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다가오는 6월 3일 최종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북이 내일을 바꿀 소중한 권리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